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문단의 구조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의 구조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문장과 문장 연결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요. 문장과 문장 연결이 독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즉, 문장이 아무리 길어도 필자가 말하려는 대상과 전달할 내용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 이게 독해의 시작이자 독해의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반드시 철저히 공부하시고요. 이번 시간에 들어갈 부분은 우리가 문단이라는 건데요. 이 문단은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언제 배웠죠? 네, 중학교 1학년 때 국어 시간에 이미 배웠죠. 그래서 우리는 문단의 주제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고요. 문단이 두괄식, 중괄식, 미괄식 등등 어떠한 구조를 갖는다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영어도 언어입니다. 따라서 이 문단의 구조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는 게 수능 문제를 푸는데 훨씬 더 유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몇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해석만 열심히 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수능은 해석을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해석을 물어보는 거였다면 네이티브가 풀면 당연히 다 100이 나오겠죠. 자, 우리가 국어를 읽는다고 국어를 다 푸는 것이 아니죠. 정확한 근거와 그 근거에 의한 사실적 추론, 그것이 바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영어도 언어라는 생각을 반드시 가지시고요. 언어적 접근을 똑같이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능의 18번서부터 40번까지는 문단이 딱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단의 구조를 잘 활용하면 우리가 보다 더 빠르게 문제 해결을 해주면서 정확한 근거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런 문단의 구조는 도대체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는 intro, main, support, conclusion, 그리고 addition. 이것이 하나의 문단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복잡한 형태입니다. intro, 우리가 도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main, 당연히 주제문이 되겠죠. support, 지지문에 해당이 되고요. conclusion, 결론에 해당이 되고요. addition, 부연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이 5가지 중에 뭐가 하나 빠질 수는 있지만 이거 이상 들어갈 수는 없고요. 이게 가질 수 있는 가장 복잡한 형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문단의 구조를 다른 말로 지배 구조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 당연히 메인이 되겠죠. 이 메인이 전체의 문단을 싹 다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즉 다미넌트 해버리기 때문에 이놈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거 좀 상기하라고 개인적으로는 지배 구조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단을 딱 봤을 때 우리가 보자마자 이런 것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잘 이해하셔야겠죠. 첫 번째, 인트로에서 메인으로 넘어가는 형태, 즉 인트로는 왜 작성을 하냐면 앞에 주제를 갑자기 들이밀었을 때 우리가 상당히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숙한 정보를 제공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게 하고 중요한 메인을 제공하는 형태의 그런 전개 방식이죠. 우리가 굳이 따지자면 올드, 뉴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물음표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겁니다. 물음표를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음표는 뭘 해주는 것이다? 네, 화제 도출을 해주는 겁니다. 즉, 이 글이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할 건지를 알려주고 있는 놈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놈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 예로 제가 잘생겼나요? 이렇게 의문을 던졌는데 아예 공부를 잘하시네요. 영어 실력이 뛰어나십니다. 이런 류의 대답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예, 아니요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 대답이 메인이 되어지는데 만약에 대답이 예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잘생긴 나의 얼굴이 되겠죠. 하지만 대답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못생긴 나의 얼굴이 되어집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의 얼굴을 절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앞으로는 이 물음표를 상당히 중요시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인과 결과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결과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결과를 유도하는 연결어, 예를 들어서 thus라든가 혹은 therefore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면 이 뒤에 메인 이어져요 라고 이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중요한 걸 왜 파악을 안 해야 되죠? 네,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뒤쪽을 메인으로 잡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능력을 기르셔야 하는 거죠. 다음에 반대 내용 그리고 전환된 내용이 와주는데 일부러 반대 내용을 집어넣는 겁니다. 왜? 우리는 충격을 받으라고요. 예로 간단하게 제가 알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키가 197이에요. 운동을 되게 많이 해서 온몸이 근육질입니다. 힘도 엄청나게 세고요. 목소리도 걸걸해서 막 이렇게 소리를 내죠. 그러다가 성격도
불과 같은데 동네 양아치들이 까불다가 거의 반 죽었어요. 어우, 처참하더라고요. 자, 그래도 그 여자가 애들을 또 되게 잘 돌봐요. 애들을 좋아하고요. 자, 우린 이럴 때 충격을 받습니다. 197에 온몸에 근육질에 목소리 괄과한 양아치를 패고 있는 여자. 예, 바로 반전의 샥을 받는 거죠. 이 충격을 받으라고 일부러 반대 내용을 언급하고 그 충격과 함께 집중을 유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사용되는 연결사가 바로 뭐다? 네, however. 혹은 yet 이렇게 되어지고요. 혹시 but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but은 반드시 대문자로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때 however, yet 얘네들은 문단이 전환이 일어나는 거고요. but은 단순 반대 사실을 얘기할 수도 있다 정도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사전 지식, 우리가 다른 말로 통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문장에 맨 처음에 most people,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knew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나 everybody 자 모든 사람들이 believe 믿고 있어요. 이 얘기는 사람들 누구나 다 알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사람이 모두 다 알고 있는 얘기를 굳이 그걸 글로 쓸까요? 네.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구온난화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나쁘다고 생각하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글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구온난화가 나쁘다고 생각을 한다. 지구온난화는 나쁘다. 왜 누가 이렇게 글을 쓰나요? 아무도 이렇게 글을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는 글을 쓰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구온난화가 나쁘다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곤충들에게는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서 개체수 증가에 대한 많은 이점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지식을 제공했기 때문에 글로 당연히 쓸 수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사전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되어진다? 네, 글이 전환되어져서 새로운 지식으로 넘어가기가 쉽상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 자, 문학. 실제로 영어에서는 주로 anecdote, 일화가 사용이 되어지는 거죠. 자, 문학 지문의 가장 큰 특성은 어디가 중요하다? 네, 후반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얻죠? 네, 교훈이라는 걸 얻어요. 그 예로 콩쥐팥쥐를 보면 자, 못된 짓 하던 파치는 어떻게 되죠? 예,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살갗이 다 전해져서 젓갈로 당겨집니다. 그리고 파치 어머니한테 먹으라고 보내지죠. 아, 잔혹하다고요? 아, 예, 원래 동화가 잔혹한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원본이에요. 자, 우리는 그러한 결말을 보고 무엇을 얻죠? 예, 권선징악이라는 교훈을 얻게 되죠. 따라서 문학의 가장 큰 특성은 후반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되어졌는가를 잘 파악하시는 습관을 가져두는 게 좋습니다. 다음, 실험, 조사, 연구에 관해서 보도록 하죠. 우리가 실험을 왜 할까요? 왜 조사하죠? 왜 연구하죠? 예,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거나 혹은 뭔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found, 뭘 발견했어요? 혹은 show, 뭘 보여주고 있어요? 혹은 discover,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어지면 이 부분이 바로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친숙한 정보를 제공하고 새로운 정보 쪽으로 이끌어가면서 메인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전개 방식이니까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메인에서 서포트로 넘어가는 형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문이 메인을 서포트하게 되어지는 건데요. 이 지지문은 우리가 다시 이야기를 하면 이 관계는 뭐라고 할 수 있죠? 네, general, specific. 즉 지지문은 그것을 잘 받쳐주는 뒷받침 문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예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for example. 자, 이런 형태가 사용이 되어지거나요. 혹시 say 이렇게 써도 예를 들면 이런 뜻이고요. consider 고려해보자 뭐 이런 표현들이 있죠. 전부 예시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이미 앞에 뭐가 나왔다? 네, 메인이 나왔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표현이 사용이 되면 그 앞에 메인이 나왔다. 그 메인이 뭐지? 이걸 정확하게 찾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은 설명과 묘사인데요. 설명 묘사를 나타내는 표현은 that is 혹은 that is to say 혹은 in other words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자,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면 앞에 뭐다? 주제가 나왔다. 그런데요, 이 주제가 어떻다고요? 예, 약간 어렵다고요. 그걸 보다 더 쉽게 설명하겠다고 써놓은 말이니까 이 경우에만 이 뒤쪽을 메인으로 잡아도 괜찮습니다.
앞의 내용을 쉽게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말할 수밖에 없겠죠. 다음 우리가 근거를 썼다라는 건 앞에 뭐가 나왔다? 네, 주장이 나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주장이 메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메인이 앞쪽에 이미 나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순서와 나열인데요. 이 부분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빠질 것 같은 눈망울, 오똑한 콧날, 제가 굉장히 잘생겼죠? 앵두 같은 입술, 갸름한 턱선. 자, 이 글은 맞는 글일까요? 틀린 글일까요? 네, 틀린 글입니다. 아, 못생겼다고요?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 내용적으로는 다 맞아요. 즉, 이 부분은 내용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묻고 있는 거죠. 이해하기 편하게 단순화시켜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눈, 코, 나는 잘생겼다, 입술, 턱. 네, 뭐가 잘못됐죠? 주제문의 위치가 잘못됐죠. 즉, 나는 잘생겼다. 그 예로 눈, 코, 입술, 턱. 이렇게 전개를 하든가, 눈, 코, 입술, 턱. 그래서 잘생겼다. 이렇게 전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주제문이 가운데로 들어갔죠.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뭐다? 순서와 삽입 문제예요. 순서와 삽입은 절대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개 방식이 중요한 거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순서와 나열을 나타낼 때는 우리가 메인은 처음 부분이나 혹은 끝부분에 올 수밖에 없다. 절대 중간에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의 글의 전개 방식을 봤을 때 혹은 이와 같이 커넥터들이 사용되는 것을 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어진다? 아, 메인이 여기구나. 이때 이 메인이 외치는 거죠. 무드 끄다! 이게 너와 나의 눈높이야. 나의 지배를 받아! 이렇게 외치는 놈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잡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죠. 이렇게 전체를 다 메인이 지배하는데요. 갑자기 한 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메인이요? 맞짱 한번 뜰까?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뭐다? 결론이다. 이 결론은 뭐죠? 네, 메인을 반복해주는 놈입니다. 즉, 메인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메인과 conclusion, 이 부분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빈칸 문제를 본다. 빈칸이 처음에 있는 건 메인의 핵심어를 빈칸을 때린 겁니다. 결론에서 그 답 찾으라는 얘기고요. 빈칸이 맨 마지막에 있는 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메인을 찾아서 그 답을 해결하는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 결론도 상당히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고요. 이 메인과 컨클루전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메인은 뭐에 대한 대답이고요. 컨클루전은 뭐라고에 대한 대답입니다. 즉 메인이라는 것은 무엇에 관한 글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컨클루전은 무엇이 어떠어떠하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문이 이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고 메인을 컨클루전이 반복해준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addition이라는 것이 하나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addition은 부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새로운 사실을 하나 추가하는 겁니다. 따라서 메인을 뒤집어 엎어버리면 얘가 새로운 메인이 되지만 뒤집어 엎지 못하는 거라서 얘는 버릴 줄도 아셔야 돼요.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번 해보죠. 세종대왕은 가림토 문자에서 그 글자를 따와서 28개의 글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집현전 학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몇몇 뜻맞는 학자에게 이를 잘 정리해서 훈민정음을 편찬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한글 발전에 엄청난 이바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은 과학 발전에도 힘썼어요. 그리고 지문이 끝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글 발전에 힘쓴 세종일까요? 과학 발전에 힘쓴 세종일까요? 예, 한글 발전에 힘쓴 세종입니다. 과학이 한글을 뒤집어엎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럼 이 과학 발전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네, 이렇게 버릴 줄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문단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복잡한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문제를 풀려고 할 때 무조건 문장의 처음부터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러한 것들을 한 번에 먼저 파악하도록 우리가 스키밍이라는 것을 활용을 하시고요. 즉, 문제를 풀기 전에 마치 숲으로 봐서 숲에서 정확한 부분이 혹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 어딘지를 미리 찾고 그 다음에 개별적인 나무를 찾아가는 것처럼 스키밍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 즉 여기 있는 커넥터들을 정확하게 잘 외워두시고요. 메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걸 기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만약에 문단의 구조를 이용한다면 굉장히 빠른 문제 해결이 가능하게 되니까요. 많은 도움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자, 스키밍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키밍은 우리말로 이야기를 하면 훑어보기라고 할 수 있어요. 즉, 문제를 풀기 전에 지문 전체를 훑어보라는 얘기죠. 영어를 할 줄 안다라고 하는데 스키밍과 스캐닝을 쓰지 못한다?
예,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야 하는 그런 기술 중에 한 가지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자, 훑어보기에 대해서 그럼 자세히 설명을 들어가 보도록 하죠. 약 3초에서 5초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지문 전체를 가볍게 훑어보는 겁니다. 예, 훑어봤더니요. 까만 건 글씨였고요. 하얀 건 종이였어요. 예, 그럼 큰일 나죠.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바로 지배구조에서 봤던 여러 가지 커넥터가 어디에 있는가. 즉, 지배구조를 나타내는 연결어를 찾아서 우리가 훑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문의 구조가 파악이 되어지고요. 핵심 문장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만약에 연결어가 없으면 예, 우리가 3초에서 5초를 들였는데 망한 거죠? 아닙니다. 그 얘기는 지문의 흐름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고요. 초반 세 문장에서 공통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세 문장 중에 하나가 바로 메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즉 우리는 지문을 이와 같이 가볍게 보게 되고요. 이 중에 연결어가 사용이 되어져 있으면 이 연결어를 파악하시면 되고요. 얘가 뭘 보여준다고요? 네, 글의 구조를 보여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스키밍이라는 것은 한 1, 2주만 연습해도 금방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요. 예, 연결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먼저 훑어봐서 중요 부분이 어디다라는 걸 1, 2주만 집중적으로 연습하셔도 금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커넥터에 대해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스키밍을 통해서 반드시 찾아야 할 것은 무엇이 될까요? 네. 자, 인트로에서 메인으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우리가 의문, 인과, 전환, 사전지식, 문학, 그리고 실험조사 연구의 경우 바로 이와 같은 커넥터, 즉 연결사들이 사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키밍을 할 때 바로 이와 같은 연결사를 찾아서 이 뒤쪽에 메인이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바로 파악하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외워주셔야 하는 거고요. 예, 뒤쪽에 다시 메인에서 서포트로 넘어가는 연결사들을 정리해 놓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메인에서 서포트로 넘어가는 거고요. general, specific의 그러한 원리로 사용이 되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시, 설명묘사, 명시, 혹은 근거, 순서, 나열. 자, 첨가라는 것은 한 가지 사실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순서, 나열 중에 비교라는 것은 두 가지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은 전부 다 뭐다? 네, 메인에서 서포트로 넘어가는 형태니까 이와 같은 형태의 커넥터, 연결사들이 있으면 이 앞쪽에 메인이 나왔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설명, 묘사, 명시에 해당이 되는 that is to say, in other words 이쪽은 설명이 이어지는 거니까 요 뒤쪽을 쉬운 부분을 메인으로 잡아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암기를 해 두셔야 하는 겁니다.